새벽 5시 30분. 주방의 공기는 아직 밤의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명숙은 습관적으로 가스레인지 불을 켰다. 파란 불꽃이 쉭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자 그제야 그녀의 하루가 비릿한 현실감을 띠고 시작되었다. 낡은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숭늉의 냄새는 구수하기보다는 지독하게 반복적인 삶의 냄새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붉어져 있었다. 수만 번의 설거지와 걸레질이 빚어낸 훈장이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한 뒤틀림이었다. 거친 손등 위로 엷은 검버섯이 피어올랐고 손톱 끝은 늘 물에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명숙은 그 손으로 쌀을 씻고 나물을 무치고 남편의 양말을 빨았다. 40년 전 연분홍빛 고운 살결을 자랑하던 그 손은 이제 고목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밥 줘. 안방에서 들려오는 남편 영철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는 칼날 같았다. 은퇴 후 3년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유일한 법령이자 거부할 수 없는 천둥소리였다. 명숙은 대답 대신 국자를 들었다. 그녀의 입술은 이미 오래전 굳게 닫혀 이제는 열려고 해도 삐걱거리는 경첩처럼 비명 같은 한숨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식탁 앞에 앉은 영철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반찬 투정부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또 풀떼기야? 내가 평생 밖에서 돈 벌어다 준 결과가 고작 이거야? 당신, 내가 만만해? 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로 떨어지는 남편의 호통은 그녀의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다. 영철은 퇴직금이 바닥나가는 공포를 명숙에 대한 공격성으로 치환하고 있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명숙의 공로는 그에게 당연한 의무일 뿐이었고 이제 수입이 끊긴 자신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아내의 남은 숙제라고 믿고 있었다. 숭늉 한 모금을 들이켜던 영철이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던졌다. 챙그랑하는 금소금이 주방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숭늉이 왜 이렇게 식었어? 사람 대접하기 싫은 거지? 이럴 거면 못하러 같이 살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나가라. 그 말은 지난 3년간 그가 수백 번도 더 내뱉은 습관적인 협박이었다. 하지만 오늘 명숙의 귀에 꽂힌 그 말의 온도는 이전과 달랐다. 평소라면 잘못했어요 라며 굽신거렸을 그녀였지만 순간 주방 창가로 스며드는 새벽볕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가로막았다.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요. 나갈게요. 명숙의 목소리는 숭늉보다 더 차분했다. 그것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선언이었다. 영철은 당황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헛웃음을 지었다. 어디 갈 때라도 있는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이 여자야. 당신이 나가서 파출부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명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거칠게 주방까지 울려 퍼졌다. 명숙이 안방 구석에서 꺼낸 낡은 가방은 천 조각마다 누런 얼룩이 배어 있었다. 지퍼를 열자 훅 끼쳐오는 퀴퀴한 먼지 냄새는 그녀가 묻어두었던 40년 전의 기억을 단숨에 불러내었다. 명숙의 시선이 방 한쪽 벽에 걸린 퇴색한 가족사진에 머물렀다. 사진 속 어린 시절의 그녀는 수줍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세월은 무쇠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처럼 딱딱하고 검게 타버린 시간들이었다. 신혼 초 그들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산동네 끝자락에 위치한 단칸방이었다.
겨울이면 벽지 사이로 칼바람이 스며들어 코끝이 시렸고 여름이면 지붕 달궈지는 소리가 머리맡까지 들려오던 곳이었다. 영철은 그때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사내였다. 사업을 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빈손과 술 냄새 그리고 거친 욕설뿐이었다. 명숙은 살아야 했다.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천장을 울릴 때마다 그녀는 무쇠솥을 씻고 또 씻었다. 쌀 한 톨이 아까워 물을 들이붓고 끓여낸 멀건 죽으로 배를 채우면서도 남편의 밥상에는 어떻게든 생선 토막 하나라도 올리려 애썼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시장통 구석에서 나무를 팔던 명숙의 머리 위로 구멍난 천막 사이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흙탕물이 튀어오른 버선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손끝은 찬물에 불어 터져 갈라졌고 그 틈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알싸한 통증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 시절 명숙의 하루는 청각적인 고통의 연속이었다. 새벽을 깨우는 시장 상인들의 거친 고함, 덜커덩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 그리고 밤늦게 돌아온 남편이 문을 발로 차는 소리. 그 소리들은 명숙의 심장을 갉아먹는 톱날 같았다. 영철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명숙에게 화풀이를 했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나 내 팔자가 이 모양이라며 쏟아내던 독설들. 명숙은 그 모든 소리를 무쇠솥 뚜껑을 닫듯 가슴속에 가두고 사겨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명숙의 희생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자식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고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종일 설거지를 했다.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 눈물이 날 때면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을 한 사발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방에 옷가지를 하나씩 집어넣으며 명숙은 가만히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손등 위로 툭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검버섯 사이로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무쇠솥에 눌어붙어 있던 고통의 찌꺼기들이 비로소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 명숙이 가방을 챙기는 동안 주방에 홀로 남겨진 영철의 분노는 비릿한 담배 연기처럼 거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거칠게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안방 문턱을 넘어섰다. 40년 전 이 집의 문지방을 넘으며 백년가약을 맺었던 설렘은 간데없고 이제 그 앞에는 오직 서로를 핥히려는 서슬퍼런 칼날만이 서 있었다. 영철은 명숙이 침대 위에 올려둔 낡은 가방을 보자 실소를 터뜨렸다. 진짜 나가겠다고? 내 발로 나가면 이 집 문턱 다시는 못 넘는 줄 알아. 빈손으로 나가서 어디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말든 난 상관 안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다. 영철은 명숙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뼈마디만 남은 아내의 손목이 그의 커다란 소나기 안에서 가냘프게 떨렸다. 배신의 온도는 차가웠다. 영철은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명숙이 치매 기운이 있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상태였다. 아내를 고립시켜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치졸하고도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그는 명숙의 핸드폰을 뺏으려 들며 소리쳤다.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추태 부릴 생각 마. 다들 내가 이상해졌다고 믿고 있으니까. 명숙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남편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명숙은 깨진 거울 조각 위로 조용히 발을 내디뎠다. 슬리퍼 바닥에 밟히는 유리가루의 서걱거리는 촉감이 발바닥을 타고 머릿속까지 전해졌다. 그 아픔은 오히려 명숙을 깨어있게 했다. 걱정 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라져 줄 테니까. 하지만 기억해둬요. 오늘 당신이 나를 내쫓은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이 집의 마지막 온기를 걷어찬 거라는 걸. 명숙의 뒷모습은 영철이 기억하던 굽실거리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가 방을 나설 때 부서진 문지방의 나무 조각이 그녀의 옷자락에 걸려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영철은 명숙을 경제관념 없는 노인네라 비웃었지만 사실 명숙은 이 집에서 가장 치밀한 전략가였다. 그녀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계부들 사이에는 20년 전 영철이 돈 안 되는 쓰레기 땅이라며 던져주었던 친정 땅의 매각 서류가 끼워져 있었다. 명숙의 친정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 쓸모없는 잡종지 몇 마지기를 유산으로 남기셨고 영철은 세금만 아깝다며 명숙에게 위임장을 써주었었다. 그 땅은 10년 뒤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었고 명숙은 남편 몰래 보상금을 수령해 종잣돈을 마련했다. 또한 명숙은 시장에서 나무를 팔고 새벽에 빌딩 청소를 하며 번 돈을 단 한 푼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영철이 주는 생활비는 모두 집안 꾸리는 데 썼고 자신이 몸으로 굴러번 돈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청약 저축과 펀드에 쏟아부었다. 파출부를 나가서도 그 집 주인들이 나누는 부동산 정보를 귀담아 들었다. 글자도 겨우 떼었던 그녀가 돋보기를 쓰고 10년 넘게 강남 재건축 물량을 분석해온 지독한 준비성이 결정적이었다. 방안의 정적은 깊어만 갔다. 영철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시위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40년 전 영철이 무심코 써주었던 재산관리 위임장과 그동안 남편 몰래 갚아온 이 집의 근저당 해지 증명서를 챙겼다. 명숙은 이제 안다. 자신이 나갈 곳은 길바닥이 아니라 수십 년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나만의 영토라는 것을. 명숙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영철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갈 데 없으면 내일이라도 무릎 꿇고 들어와. 영철은 승리감에 도취해 소리를 질렀지만 명숙은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낡은 가방 하나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내린 곳은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강남의 한복판이었다. 명숙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최근에 완공된 초연대식 아파트 단지 정문을 통과했다. 숫자 38이 적힌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몸이 떠오르는 듯한 부유감이 느껴졌다. 현관문에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다. 문이 열리자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그곳은 남편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세밀하게 준비해온 명숙만의 성체였다. 발밑에 닿는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그녀가 시장 바닥에서 보냈던 그 시린 겨울날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 아파트의 벽지 한 장, 조명 하나에 명숙이 닦았던 남의 집 바닥 타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영철은 알지 못할 것이다. 명숙은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섰다. 발 아래로는 한강의 물줄기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보석처럼 길을 수놓고 있었다. 평생 무거운 솥단지와 씨름하며 연기 자욱한 부엌에 갇혀 지내던 그녀에게 이 풍경은 현실이 아닌 한편의 꿈결 같았다. 그 시각 영철은 아내 없는 집에서 컵라면 물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명숙이 지금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강남의 야경은 낮보다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다. 창밖으로 점철된 빛의 향연을 바라보며 명숙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차를 우려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국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명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는 영철에게 보낼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동안 영철이 자신의 명의라고 믿고 있던 낡은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명숙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영철은 명숙이 나무를 팔고 계단을 청소하며 모은 돈으로 그 집의 빚을 갚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터였다. 이제 그 집은 명숙의 선택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었고 영철은 자신이 무시하던 아내가 베푼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뒤늦게 알게 될 것이다.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명숙은 서랍에서 깨끗한 일기장 한 권을 꺼내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나의 봄은 여든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명숙의 새 아파트 베란다에는 그녀가 직접 고른 작은 화분 하나가 놓였다. 모진 바람을 견디고 꿋꿋하게 꽃망울을 터뜨린 그 꽃은 이제 막 홀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명숙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